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P. ERP란 게 뭔가? 왜 ERP가 차세대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여러분하고 가까운 삼성자동차의 아주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동차 불행히도 그냥 퇴출당할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ERP가 짧은 기간 내 삼성자동차 정도 규모라면 전산 시스템 구축하려면 한 2, 3년은 걸릴 겁니다. 완전히 테스팅까지 다 맞춰가지고 이제 이상 가동이 되려면 불과 6개월 만에 그 방대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 테스트, 시험까지 마쳤어요. 그게 바로 ERP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럼 ERP 좋은 점만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고 단점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삼성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장점과 단점, 또 세계적인 조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시장이 요즘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 하면은 오라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회사죠. 이 오라클이 다른 주업이 데이터베이스죠. 주업이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주업은 한 자리 숫자로 증가하는 게 그쳤는데 오히려 오라클에서 ERP 파트는 30% 매출액이 증가해요. 30%. 그 정도로 오라클도 이제 과거에도 물론 그랬지만 2, 3년 전에 오라클이 ERP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ERP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 부서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 이것도 쉽게 이상하게 필요하다. 하트 ERP 마켓에 대한 주고 전 세계적으로 ERP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매년 약 40% 성장하고 있다. 40%. 포춘 500 기업, 포춘 500 기업의 65%가 ERP를 도입했거나 조만간 도입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 매년 성장하고 있다. 한번 봅시다. 94년도에 2.9 빌리언 달러니까 빌리언은 29억 불이죠. 29억 불이니까 약 3조. 시장이 94년도에 3조였는데 95년도에 4조. 96년도 한 6조. 97년도 9조. 2000년에는 약 50조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느 소프트웨어든지 패키지 시장 봐도 컨설팅 시장이 보통 2배 내지 3배 정도 되죠.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컨설팅 시장이 보통 2배 내지 한 5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로 풀어먹는 장사에 대해서는 별로 돈을 지급 안 하려고 해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들여오고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돈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말로 풀어먹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장사에 별로 돈 지불 안 하려고 해요. 컨설팅 비용을 2배 이상 달라고 하면은 안 주려고 그러고 사기꾼이랑 맞아야 돼요. 잘못.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2배 정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배 내지 5배 정도. 이걸 정상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ERP 한 10억 주고 ERP 패키지를 우리가 도입했다. 컨설팅 비용은 우리나라에서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 10억 내지 20억. 미국 같은 경우는 20억 내지 50억 정도. 이게 컨설팅 비용이에요. 그래서 컨설팅 시장까지 합하면은 ERP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이다. 이건 ERP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또 큰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ERP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로서는 세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BPR은 여러분 잘 아시죠? BPR은 뭐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뭐 BR,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중심으로 모든 경영혁신을 한다. 즉 BPR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회사가 있으면은 부문별로 뭐 정리, 생산, 마케팅 이런 부문별로 부서 내를 중심으로 개선을 했다 이거죠. 개선. 아이고 잘 안 나오네. 개선 작업을 했다. 그럼 개선하고 혁신하고 어떻게 다르냐? 저도 유학가기 전에 5년간 대우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 5년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회사에서도 우리 개선 작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뭐 개선안을 내놔라. 뭐 사내 제안을 뭐 건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좋은 제안을 하면은 뭐 상을 포상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여직원들이 각 부서에 한 명씩 있어가지고 급한 이제 문서 수발 같은 거, 또 협조전, 뭐 공문 같은 것은 다른 부서로 직접 여직원이 갖다 날르고 이랬겠다 이거죠. 근데 어떤 친구가 제안하기를 그럴 필요 없이 아주 급한 문서 아니면 우리 총무부에다가 각 부서 우편함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여직원이 들릴 때 다른 부서로 가야 할 우편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자. 그러면은 다른 부서 사람들이 급하지 않은 물건은, 급하지 않은 우편은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면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제안 대상 받은 기억이 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이런 이제 생각이 그때 당시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방금 이야기처럼 총무부서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그 부서 자체적으로 뜯어고치는 거. 근데 혁신이라는 것은 좀 더 규모가 크죠.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뜯어고치는 거. 예컨대 가령 우리가 출장을 간다.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내가 근무하는데 출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결제를 맡아가지고 부사장님의 결제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격리부서로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출장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출장비가. 그런데 마케팅 부서에서 부사장님이 오케이 사인 딱 떨어지면은 어차피 이 친구는 출장을 가야 되니까 출장비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격리부서에서 꿈적꿈적 격리부서에서 결제 라인 다 봤죠. 꿈적꿈적 하니까 시간이 걸려가지고 많은 경우 이 친구가 출장비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돈 쓰고 갔다 와서 출장비를 받고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대우조선, 옛날 대우조선에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회사 이 부서 내부별로 출장비 한도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부서장의 결제가 나오면 출장 어차피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서장 결제가 나면 그 즉시 돈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기분 좋게 내 돈 쓰지 않고 기분 좋게 갔다 와서 이제 차후에 정산한다 이런 식이라 이거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건 뭐냐? 여러 부서를 관통하는 이 프로세스, 이게 프로세스죠. 그죠?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프로세스를 뜯어고치는 거. 출장 프로세스 하면은 처음에 출장품이라 한다. 결제가 나면은 이게 격리부로 가가지고 또 결제를 올려가지고 돈이 나온다. 나 출장 간다. 갔다 와 정산한다. 이게 이제 출장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은 간소화시켜가지고 스피드를 올릴 것이냐.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격리부서를 거치지 말고 여기 부사장님의 결제가 나면 바로 그걸 지고 간다. 바로 간다. 스피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름 아닌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이거죠.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 부서를 관통하는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 예컨대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부서의 간업을 생략할 수 있다. 방금 이런 것처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업무가 꼭 필요하냐. 백지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백지 상태. 혁신의 특징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어요. 혁신의 특징은 첫째가 프로세스 혁신.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거에 혁신이다. 두 번째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점. 제로 베이스라고 볼까요?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봐라. 제로 베이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동차를 할부로 팔면은 할부로 파는 경우에 끝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부도내는 경우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0대 팔면은 우리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 자동차 회사들이 보통 할부로 100대 팔았다. 그 중에 몇 대 정도가 할부금을 끝까지 갚지 않고 부도내버릴까요? 고객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한 10%? 와, 10명 중 1명. 와, 그 앞에 분요. 5%. 5% 10분의 1. 0.4 내지 0.3 내지 0.5. 0.4라고 보면은 1000대 팔면은 한 4대 정도가 할부금 끝까지 안 갚고 끝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우리나라 사람들 양심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처음 할부로 팔 때 고객에 대한 심사 속도를 빨리빨리 심사를 일주일 걸릴 걸 하루 또는 뭐 몇 시간 만에 끝내야 빨리빨리 할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럼 과거에는 부장님 결제까지 맡았던 걸 한 뭐 영업사원에서 바로 위에 한 대리 정도 전결로 끝내자.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프로세스가 빨라질 거예요. 이거죠. 근데 제로 베이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보자. 과거에는 부장님 사인이 나야 할부로 팔았는데 이제는 대리 전결로 끝내자. 그건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라는 뭐냐? 백지 상태, 즉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관행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심사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가지고 할부로 살려고 하는 고객을 기쁘게 해줄 수 없을까? 이렇게 사고방식을 전하자 이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회사를 보면은 실제로 심사를 거의 안 해요. 왜? 심사하려고 하면 인건비, 시간적인 낭비, 또 고객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거 엄청나죠. 오히려 천적팔 때 내일 날려버리겠다는 날려버리겠다. 제로 베이스라는 건 어떻게 하면 심사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고객이 기뻐하는 거 아니고 과연 심사를 해야 되느냐만 이것도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제로 베이스. 혁신이라는 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부서를 관통하는 이 프로세스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개선이라는 건 뭐냐? 어떠한 혁신의 범위가 한 부서 좁죠. 효과도 작겠죠. 제로 베이스가 아니고 기존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게 이제 개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이거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리엔지니어링의 가시적인 실현수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ERP라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이 개발이 될 때 생산정보 시스템, Manufacturing Information System, 뭐 격리, 회계정보 시스템, AIS, 뭐 마케팅 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 중심으로 시스템이 과거에 개발됐죠,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마케팅 정보 시스템, 이쪽이 우리 업무가 방대하고 급해가지고 이 시스템 먼저 딱 도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생산 정보 시스템도 우리가 컴퓨터 전송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쪽에 시스템을 또 도입하려고 했더니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하드웨어는 IBM이 값도 성능도 다 좋았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도입했다 이겁니다. 근데 생산 이쪽 구축할 때 보니까는 IBM보다는 NEC가 더 낫더라. 오라클보다는 인포믹스가 더 낫더라. 시장 조사해보니까 다르더라 이거죠. 과거하고. 야 그러다 보면은 다르죠. 이게 인터페이스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도 늦어지고. 그래서 ERP라는 것은 이 전체를 대상으로 시스템이 개발된다. 전체를 대상으로. 이 전체를 대상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기 때 부서 또 부분은 하나의 모듈로서 취급된다. 모듈. 그러니까 훨씬 범위가 커지면서 작은 모듈. 그러니까 가령 내가 SAP를 도입을 했다. 근데 우선 우리가 돈이 별로 없다. 그럼 마케팅 모듈을 먼저 샀다 이겁니다. 그럼 SAP에서 그 다음 모듈 살 때는 우리가 생산이 그 다음에 급하다 하면 생산을 또 모듈을 도입하면은 같은 SAP니까 마케팅이나 생산이나 인터페이스가 전혀 문제 없다 이거죠. 그 대신에 좋은 점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ERP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마케팅에서 SAP 모듈을 샀다 하면 그 다음에 생산 모듈로 확대시킬 때는 반드시 SAP로 사야 한다 이거죠. 그죠? 뭐 반이나 뭐 다른 걸로 바꾸기 좀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또 이제 도사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장점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단점도 봐야 되겠다. 또 하나는 ERP는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한 모듈을 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야 할 기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한 벤더가 파는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ERP는 회사 전체적으로 대기업이나 한 중기업 정도 규모의 기업이 구축할 때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가. 물론 중소기업이 구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소기업이 구입한다면은 우선 급한 모듈부터서 우선적으로 구입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씩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BPR의 가시적인 수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BPR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리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이다.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 부서를 관통하는 게 프로세스다. 이런 게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걸 혁신하는 것이다. 하면은 프로세스라는 건 이렇게 관통하는 게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부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기존의 시스템은 어느 한 부서만을 대상으로 개발이 됐다 이거죠. 근데 ERP는 전체 회사를 커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리엔지니어링을 지원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ERP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진 사례를 보면은 평균 수익률이 ERP를 도입함으로써 29% 오르고 시간의 근무 시간이 50% 줄고 재고량이 40% 정도 줄었다. 가트너 그룹의 보고군요. 그 다음 95년부터 98년이 된 대체 수요. 2000년까지 60 내지 70%가 대체를 할 예정이다. ERP로.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 신정부에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투명성 강조 차원에서 왜 ERP가 좋은 수단이냐? 삼성전자가 ERP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현업에서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았어요. 그 거부반응 중 하나가 뭐냐 했더니 예컨대 여러분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번 엄청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동남바람에 그 다음에 봄에 에어컨을 뭡니까? 예약 판매 받은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2, 3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워낙 에어컨이 잘 팔리니까.
그때 이제 삼성전자 판매사원들이 출고부서에 자기 친구가 있는 경우, 입사 동기가 있는 경우는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10개 정도 꼽으쳐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출고부서에 딱 꼽으쳐놔요. 그럼 이 친구는 수주를 받은 대로 고객한테 예약받은 대로 다 팔려. 아니, 자기 실적 엄청나게 올라가는. 근데 바로 옆에 영업사원은 수주는 20대 됐는데 고객들이 다 그냥 나가리 시켜버려요. 왜? 납품을 안 해주니까. 납품서 이야기해봐야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 예컨대 ERP를 도입하려고 했더니 납품부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자기 끝발 없어지니까. 왜 ERP는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ERP라는 것은 전체가 한 시스템인데 이거 하나하나 모듈이라 이거예요. 서로 정보 교환이 자동으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정보 흐름이 차단된다든지 고의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명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신정부 정책과 맞물려 들어가지고 ERP가 앞으로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장 배경. 야, 이거 복잡하게 나네. 등장 배경은 ERP 등장 배경은 시스템들 간의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상이한 하드웨어 운영으로 인해서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보잉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아주 성공 사례인데요. ERP 도입해가지고 보잉사는 반이 지금 구축하죠. 반이 저 창원에 있는 그 한국중공업 보잉 국내 사례로서는 한국중공업이 굉장히 큰 사이트죠. 반이 지금 구축한 사이트로. 이 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가령 보잉사 예를 들어봅시다. 비행기 동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날개 방이고 이게 이제 엔진 방이라 이거예요. 비로 머티리얼 방. 그런데 과거의 시스템은 보잉사에서 구매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시스템 구축하고 생산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1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상이한 시스템이 한 1000개 정도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엔진하고 날개하고 이음매 부분이 있죠. 이음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만약에 엔진 방음으로 우리가 조회를 들어간다고 합시다. 엔진 방음으로 조회를 들어갔는데 아이고. 엔진 방음으로 우리가 조회를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쑥 들어가지고 이렇게 쫙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엔진 방음으로 들어가지고 약간 이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은 더 이상 여기서는 조회를 할 수 없어요. 필요한 정도로.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날개 방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회를 이렇게 하고. 이런 불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도 시스템이 쪼각 이렇게 1000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잉에서는 큰 결단을 내렸죠. ERP를 도입하자.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한 시스템으로 보고 부분 모듈로 보게 되니까는 가령 엔진 밤에 들어가가지고도 저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게, 야, 과거에는 이렇게 큰 시스템을 구축할 줄 몰라서 안 했겠느냐? 그건 아니죠. 과거에 이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큰 회사 전체를 커버를 못 했겠죠. 우리가. 근데 요즘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게 해결이 되고, 이제 정보 시스템의 기능이 의사결정, 의사 지원 기능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저렇게 큰 방대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이 된 거죠. 그 다음 과당 비용. ERP의 장점이 뭐냐?
유지 보수 비용이 좀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유지 보수 비용. 저는 ERP 설명할 때 이런 말들 많이 드립니다. ERP는 기성보와 같다. ERP는 기성보.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은 맞춤법.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뭐 백화점 가면은 뭐 25만 원에 35만 원 주면 기성복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기성복을 자기 몸에 딱 맞는 기성복을 하나 사면은 아주 가격이어서 굉장히 잘 나오죠. 맞춤복은 비싸지만. 그 대신에 기성복은 유지 보수 비용도 좀밖에 안 들어요. 기성복 워낙 대단히로 만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단추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헤어졌다든지 하면은 그거하고 비슷한 옷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백화점 가가지고 그 매장 가가지고 단추도 얻을 수 있고 수리도 부탁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맞춤복은 여러분이 맞춘 그 양복 하나만을 위해서 재단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양복에 문제 생겼다 혹시라도 단추가 없어졌다 하면은 거기만 단추 찾는데 여간 쉽지가 않아요.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시장 요구에 전사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과거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예컨대 수주를 받으면은 우리가 언제쯤 요구한 만큼 납품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과거 기존의 시스템은 조각조각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납품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ERP를 도입하게 되면은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 물류 이 모든 게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납품을 하는데 일주일 걸리겠다, 열흘 걸리겠다 예측이 빠르다는 이야기죠. 일단 리엔지니 IT 계열이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ERP 입문 한번 봐봅시다. ERP 입문을 보면은 부문별 데이터를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IIS는 통합정보 시스템 통합정보 시스템 통합정보 시스템 IIS가 바로 ERP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업무 단위, 즉 부서나 부문은 독립 모듈이 된다. 자사관계에 맞는 모듈들만 먼저 선택해 구축한 후에 추후에 다른 모듈로 확장이 가능하다. 전사적 최저가 통한 혁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다양한 프로세스 우려는 이유에는 유연성이 있다. 특징, 사용이 용이하다. 이건 뭐 별로 큰 특징이 아니고요. 고유의 워크플로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템플릿이라는 게 이 ERP는 전사적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예컨대 모든 답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ERP 내부에 가령 우리 출장비 수령 프로세스 하면은 자기들이 업종별로 어떠한 게 레커멘드 할 만하다. 이게 자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요. 그래서 자동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벤치마킹 하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워요. 잘하고 있는 회사 알아내기도 어렵고 또 거기서 자료를 주라는 법도 없죠. 그죠? 그런데
ERP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 시스템 안에 템플릿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개방성, 외부 시스템과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좋다는 거죠. 하드웨어 기종이나 데이터베이스 종류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구현이 용이하다. 필요한 모듈만 선택하므로 통제가 용이하다. 등등입니다. ERP가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보면 환경은 엄청나게 비즈니스 모델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IT 애플리케이션 모델은 천천히 변하고 있다. 비즈니스하고 IT하고 갭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ERP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겠다. 자, 구체적으로 S자동차 사례를 한번 알아봅시다. S자동차 사례는 ERP의 특징이 뭔가?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사례 연구에서 구축 일정, 패키지 선택을 왜 했게 됐는가? 도입 시의 문제점, 성공적인 도입 전략,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구축 일정 한번 보시죠. 구축 일정 보시면은 이 자동차 회사는 정말 좀 아주 비운의 길을 걷고 있죠. 95년 6월 달에 기공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컨설팅을 받았고 95년 12월에 ERP 패키지로 결정을 합니다. ERP 패키지로 결정할 때 가장 큰 이유 두 개가 뭐냐? 첫째, 빨리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벌써 시스템 구축하기 방대한 회사 2, 3년 걸리는데 2, 3년 걸렸다가는 일단 우리가 정보 시스템, 전산이 돌아가야 생산이 가능하죠. 요즘 전산이 안 돌아가는데 생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웬만히 작은 공장도 쉽지 않을걸요. 자, 전산 돌아가게 하는데 만 2, 3년 걸린다. 그럼 날 셌어요. 한 3, 4년 후에 생산이 가능하다 이야기.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빨리 구축한 거. 여러분들 우리 아들내미 모레가 약혼식이다. 여러분들 옷 한번 근사한 거 맞춰야겠다. 맞춤복집 갔더니 일주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백화점 가서 빨리 기성복 사입해야 되거든요. 구축하기 전에. 두 번째는 삼성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과거에 손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ERP는 자동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템플릿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세계 최우수 관행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로 자동 벤치마킹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가지 장점 때문에 ERP를 도입하기 결정했던 건데 삼성자동차 ERP를 도입하기 더 쉬웠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ERP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다 이거죠. 현업에서. 근데 여기는 쉬웠던 것은 처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장점 때문에 도입을 했지만은 부가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회사라 현업의 거부감도 없다. 이런 아주 그 여건이 좋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96년 8월에 ERP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97년 1월에 모듈 적용을 시작했다. 97년 6월에 ERP 프로젝트 완료되고 97년 9월에 ERP 가동이 됐다. 그래가지고 전혀 차질 없이 97년 말에 생산 개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SM5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97년 6월 달 아래를 보시면은 구축 기간이 불과 6개월밖에 안 걸렸다. 이야, 이거 대단한 사실이죠. 근데 6개월이라도 실제 6개월 다 걸렸느냐?
이 사람들하고 제가 사례 연구를 해본 결과 6개월 동안에 이제 현업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약간 조율하고 하는데 한 5달 정도 날아가 버리고 실제로 ERP 도입해가지고 가동시켜 테스트하는 데는 한 달밖에 안 걸렸다. 한 달.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있다. 잘 쓰고 있으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에요. 이 사람. 자, 도입 조건. 회사 여건으로 1년 내에 생산 관련 시스템의 구축을 알려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업계, 자동차 업종에 삼성그룹이 무경험하다, 경험이 없다. 도입 방향. 선진 기업이 도입한 생산 프로세서에 재무, 원가, 자재, 구매 프로세스에 정립한다. 사용 중인 기업 공통인 인사, 교육, 재무만 채택한다. 선진 기업 최고 간행을 채택한다. 표준 프로세스의 수정 기능을 5% 이내로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ERP가 가지고 있는 표준 프로세스의 그러니까 최우수 관행을 많이 수정하게 되면은 현업의 요구를 따라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현업의 요구를 따라줄수록 현업이야 좋아하겠지만은 혁신의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거꾸로예요. 현업의 요구를 무시하고 ERP에 내재해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현업의 불만은 엄청나겠지만 혁신의 효과는 크다 이거죠. 그래서 5% 이내로 최소화시킨다 이 말은 우리가 기존의 ERP에 있는 우수 관행은 95%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가 되죠. 모듈별 사용용도. 모듈별 사용용도로 보시면은 좀 색깔 짙은 게 Material Management, Financial Accounting, Controlling. 밴더 이야기를 제가 좀 해서 죄송한데 이 삼성은 SAP를 샀어요. SAP. 왜 SAP를 샀느냐? 이 회사가 막판에까지 고민을 했던 게 SAP로 할 것이냐 또는 반으로 할 것이냐. 이 ERP 밴더들 보면 특색이 있어요. 어떤 밴더들은 원래 생산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컴퓨터 회사에다가 다른 부분으로 점점 확대를 시켜가지고 ERP 업체로 성장한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격리 쪽으로 처음 시작했다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ERP 업체로 성장한 경우가 있고 백그라운드가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SAP는 이 관리 파트에 강해요. 과학은 생산에 강하고 원래 그 백그라운드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기본적으로 생산이기 때문에 원래는 반으로 가려고 했어요. 반. 그런데 SAP가 생산 쪽은 약간 반보다 못하지만 우리가 많은 AS를 보장해줬어요. 혹시 생산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값싸게 AS를 해줬다. 이런 아주 많은 보장 또 추가로 컨설턴트들을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면 투입해주겠다. 이런 비용적인 보장에 의해서 SAP로 이제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도입할 때 문제점이 뭐였느냐. 이 친구들 제가 쭉 인터뷰를 해봤더니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가가 부족하다. 현업의 거부하는 국내 적용의 한계, 이 3가지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전문가가 부족하다. 외국의 비싼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내 ERP라는 것은 워낙 방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령 SAP 같으면은 어떠한 프로세스는 지원하는데 어떠한 프로세스는 지원하지 못한다. 바는 어떤 걸 지원하는데 어떤 걸 지원 못한다. 이렇게 세세하게 아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10명이 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ERP 시스템이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문 컨설턴트를 외국에서 불러오자니 이 친구 딱 도착하면은 한 달 정도는 그 회사 업무 배우느라고 날려버려요. 한 달 지나야 겨우 이제 뭐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서로 협조가 되느냐? 언어 소통 문제로 실수를 더 많이 해요. 또 비용은 싸느냐? 외국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오면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체류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을 해줘야 돼요. 왕복, 비행기 티켓을 두 번 할 때도 없이. 엄청나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골치 아픈 덩어리더라. 국내에는 그렇게 우수한 컨설턴트가 없고, 그래서 결국 많은 컨설턴트보다는 능력 있는 소수가 더 중요하겠더라. 성공 전략으로서 프로젝트 팀 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중요하고, 특히 PM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현업의 거부반응. 현업 요구대로 개발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현업이 거부가 심하더라. 성공 전략. 프로젝트 전부터 기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해야 되고, 구축에는 사용자 중심의 사후 교육. 그래서 현업의 거부 반응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하고 사후 교육 다 필요한데, 사전 교육은 ERP 기능에 대해서, 사후 교육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맞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더란 거예요. 국내 세법. 예컨대 어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특수한 제도죠. 그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어음이라는 게 없어요. 수평에 있어도. 그래서 이런 어음 처리 업무 추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되더라 이겁니다. 국내 세법 적용.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비자금 조성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로비도 하고 이게 상당히 성공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ERP를 도입하게 되면 모든 게 투명해져 버리니까 그게 곤란하더라고요. 비자금 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당수 기업들이 ERP를 도입했으면서도 회계 파트만큼은 유일하게 따로 돌려요. 그래서 대만 같이 돌릴 수록 없어요. 성공 전략으로서 컨설턴트와 상의해서 프로젝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패키지 수준 최소, ERP 자체 수준을 최소화해야만이 혁신의 효과를 최대한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ERP를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딱 쪼개보니까는 오른쪽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코퍼레이트 뷰. 코퍼레이트 뷰라는 것은 경영자, 사장 입장에서, 여러분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계획, 예산, 회계, 자금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회사에는. 이걸 드릴 다운 해보면은 ERP 뷰라는 건 뭐냐? ERP 뷰라는 것은 판매 주문 관리, 판매 주문 구성 관리, 예측 관리를 통해서 기준 생산 관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자재 소량 계획을 하고 등등을 하게 된다. 이걸 Shift 동전을 딱 뒤로 넘기면은 프로젝트 뷰. 프로젝트 뷰라는 것은 다름 아닌 프로세스죠. 영업, 수주, 설계, 제작, 설계, 설치, 사관리 이렇게 돌아간다.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 한번 봐봅시다. 기사 한번 보시면은 개인정보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조직의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 적용 가능한 통합정보 시스템인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고 있다. 정보산업계 하트 이슈는 ERP다. 포춘제에 따르면 ERP는 매년 40% 급성장한다. 최근 ERP가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첫째, 전산 비용의 획기적 절감이다. ERP를 채택할 경우 교체하는 비용이 우선 지출되더라도
보수 유지비가 크게 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성복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더라도 빨리 바꿀 수 있고 단축업소이더라도 빨리 구할 수 있고. 둘째, 시장 요구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ERP가 절실히 필요하다. 가령 주문이 접수되면 모든 부분에 입력돼서 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함과 동시에 물류 부분에서는 배송 준비가 진행될 수 있다. 셋째, ERP가 리엔지니어링의 가시적인 실전 수단이다. 90년대 들어서 전 세계를 강타한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이상적인 프로세스를 도출했어도 이를 실패하거나 정보기술의 부재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가 있다. 전사적으로 확대되면서 확장성을 갖는 것도 ERP 큰 특징이다. 확장성. 즉 업무 단위가 독립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사 환경에 맞는 모듈들만 먼저 선택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후 나중에 다른 모듈들을 추가해서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다. 반면 전사적인 최적화를 통해 혁신이 가능한 만큼 최고 경영자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많이 ERP는 성공할 수 있다. ERP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운영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리엔지니어링과 병행하여 도입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개방성이 뛰어나다. 한편 획기적인 ERP도 도입 전략이 잘못 수립되면 막대한 비용만 들이고 실패로 끝나게 된다. 리엔지니어링과 관련해 도입 전략들을 4가지로 분류해보자. 이건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화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화 역사를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반론 있으면은 한번 제기해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의견을 말씀해 보시면 아주 좋거든요. 이게 왜 ERP가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인기를 앞으로 끌 수밖에 없는가? 즉 전산의 방향 앞으로 ERP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하나씩 붙어봅시다. 먼저 70년대에는 도입기, 80년대에는 전산의 성장기, 90년대 정착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한국의 상태라고 보시죠? 네, 예.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산에 백그라운드 좋으신 분들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좋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70년대는 이제 메인프레임 위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전산이 IBM이 복주했던 시대였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16병에 걸린 사람도 없어요. 뭐든지 좋은 건 없고 뭐든지 컴퓨터가 IBM만 아니면 안 사요. 70~80%의 시장 점유율로 복주를 해요. 이 시대에는 컴퓨터 가격도 비싸고 또 그렇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중심으로 컴퓨터가 도입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다 적으셨어요? 자, 근데 70년대에는 IBM 독주 시대다. 그때는 컴퓨터 값이 비쌌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위주로 전사하기도 했다. 80년대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가 팽창하면서 트랜잭션이 폭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전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성장기다. 때 맞춰서 IBM은 AS400에 아주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지게 된 틈에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다 80년 후반쯤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유닉스가 등장합니다. 유닉스는 오픈 시스템의 아주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러면서 IBM이 과거에 클로즈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호환을 안 시켰기 때문에 기존의 IBM을 제외한 휴리패커드, 덱, 선, 유니시스 오픈 환경으로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오픈을 내세우고.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때부터 담당자라, 전산 담당자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그전까지 전산 담당자가 없었죠. 또 이렇게 시스템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오픈 환경으로 가면서 소프트웨어 변환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30%, 컨버전이 70%. 우리가 컨버전을 선호했던 이유가 중소기업에는 담당자가 별로 없고 데이터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점을 보면은 관리액의 개선에 이제 한계가 사실 보였고, 리퀘어먼트가 높다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 인류병 뭐든 채워간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외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질감. 특히 컨설턴트들 외국 사람 들어와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이질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크다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변화 문제가 대두됐다. 개발보다는 컨버전을 선호하더라. 70% 정도가. 여기서 ERP로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컨버전이 쉬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 방대하기 때문에 컨버전이 낫다. 컨버전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말 ERP라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컨버전보다는 개발적이니까 인하우스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인하우스 디벨롭먼트 쪽은 쉽지 않다. 그래서 벌써 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는 컨버전 쪽으로 이미 선호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서 ERP를 추천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ERP와 리엔진이 좀 약간 새로운 이야기니까 우리 15분 쉽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는 거예요. 좀 쉬었다 제가. 일찍 좀
몇 시에 끝나니까? 아, 여기 안 됐는데요. 몇 시에 끝내드릴까요? 예. 9시쯤.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 ERP 스토리로 제가 좀 테이프 간단하게 보여드려 갈게요. 직원이 없네. VTR 혹시 돌릴 줄 아세요? 한국에 대한 거 나오고 있어. 전사석 자원 발견 안 돼. 네, 질문하세요. 지금 우리 뭐 보통 다그 회사에 다그 전화 시스템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기존에 있는 전산 시스템을 이제 ERP를 뭐 이렇게 전환하자 하면 어떠한 그 어떠한 그 지금도 뭐 생산 프로세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ERP 패키지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은 다 별도로 다시 맞습니다.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ERP라는 게, 보행사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100% 없애는 거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 없애고, 절반 가른 다음에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1000개 정도, VTR도 그렇죠. 보행사 같은 경우에 아까 그 1000개 정도 상이한 플랫폼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었죠. 1000개 정도에서 1차적인 목표가 500개를 ERP로 대체하는 거, 500개 정도. 절반 정도를. 바로 이제 다 바꿀 수 없죠. 그 방대한 시스템. 여러분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이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능해 건데 한 3분의 1 정도 먼저 바꾼다. 또는 절반 정도 바꾼다. 그 다음에 전체 바꾼다. 뭐 이런. 리와인드죠. 우리가 집어였던 것 같아요. 집어였던 것 같아요. 자동으로 되는 거구나. 안 돼? 한번 고쳐봐. 그래서 ERP라는 게 아까 삼성자동차가 성공적인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처음 스타트한 회사죠, 그죠? 네,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좀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현업이 그거 하고 있고. 그래요. 천천히. 자동으로 해? 리와인드 시켰는가?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리하는 동안에. 또 ERP에 대한 질문. 세계적인 성공 사례, 아까 보잉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ERP가 지금 이제 국산 쪽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예, 국산 쪽도 한국 기업 전산이랄지.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의 오른쪽 사진. 정보화와 여성 정책에 대한 공약 회견을 벌였습니다. 저녁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 저서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이 안 했고. 김경준 기자입니다. 의원이 됐어요. 오늘 아침 7시 반 대통령 후보 5명은 문화방송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의원이 안 했어. 완전히 의원이 되시죠, 완전히. 끝까지. 들어가기 끝까지 하고.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한국기업전선 오른쪽 사진 그 양반이 이제 가장 그 우리나라 국내 그 ERP 제일 큰 업체예요. 근데 국내 그 ERP 업체라고 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제 눈에 보기에는 ERP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는 뭐 SAP나 바안도 소위 ERP라고 하면 통합정보 시스템, 즉 모든 회사의 업무를 커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ERP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패키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없어요. 다만 바안, SAP 정도 되면 상당 부분을 커버한다. 그래서 이제 ERP라고 부르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기업전산에 나오는 뭐 신경영정보탑이랄지 이런 경우도 물론 바이나 SAP가 뭐하지만은 그래도 중소형, 중소기업형 ERP로서는 뭐 손색이 없지 않은가. 이거 말고 우리나라에 많죠. 뭐더라,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군수업체도 많아요. 또 어떤 회사들은 실제로 ERP가 아닌데 요즘 하도 ERP가 잘 팔리고 이제 하트 이슈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포장을 ERP라고 해놔. 근데 실제로 뜯어먹고 ERP가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9년 초에 뭐 여러분들 선풍기, 세탁기 이런 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인공지능 세탁기, 인공지능 인공지능 안 들어가면 안 팔리죠, 그죠? AI. 그게 무슨 인공지능이에요? 그런 뭐 세탁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눈 가리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완전 대항했어요? 자, 풀어봐요. 요즘 들어 부쩍 ERP에 관한 사례 발표나 세미나가 많아졌습니다. ERP는 전사적 기업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ERP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ERP는 기업통합 전산망입니다. 70년대부터 수많은 전산망이 생겨났지만 적용폭이나 역량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ERP는 그동안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였던 구매와 생산, 영업, 회계 파트를 한데 묶어줍니다. 고객이 주문을 낼 경우 자재 점검과 함께 생산이 시작되며 출고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순간까지 전 과정이 체크됩니다. 기업 프로세스 전체가 결제나 업무 연락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매출, 현금 흐름, 외상 채권 등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회계 장부에 기록됩니다. 경영자 입장에선 매월 또는 분기별 보고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성큼 들여다보듯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진 기업들이 ERP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존 생산망이 스피드를 생명으로 하는 지금의 경영 환경에 맞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부서별로 또 사업장별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전산망을 쓰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전산망 종류만도 몇백 개나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산망끼리 호환이 안 되면서 다른 부서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우리 사업부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다시 숫자법을 해야 하는 사례도 내부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은 다른 재고파, 납기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부 분산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납기 언제라는 것을 빨리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크게 제조부터 판매까지 이르는 전 프로세스들의 통합이 굉장한 그 문제였습니다. 그게 해외와 국내 간의 연결이 원활치 못하고 국내 안에 각 사업장별로 그것이 원활치 못하고 해서 그것을 제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 이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호출기로 유명한 스탠다드텔레콤은 정보통신 붐을 타고 사세가 급신장하면서 사내 정보망이 곧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업부서의 판매량과 공장 출고량이 어긋나게 되고 구매도 자재관리나 생산부서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재고는 늘어만 갔습니다. 스탠다드텔레콤은 결국 지난해 ERP를 도입하면서 이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9개월간의 작업 끝에 ERP를 구축하고 난 결과입니다. 분야별로 업무 처리 시간이 대폭 개선됐고 재고도 크게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구매 파트의 자동 단추도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RP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보다 절실한 이유였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은 일찍부터 초일류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기술, 프로세스를 혁신해야만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로세스는 지금 당장 도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사람과 기술에 대한 혁신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변경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ERP는 수많은 경영혁신과 시행착오 끝에 지금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진 초일류 기업의 프로세스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의 어떤 국경도 없어지고 모든 경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이 정보 기술입니다. 특히나 글로벌한 관점에서 그 정보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시장도 이제 오픈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기업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발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들과 기능 중심으로 조직이 있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프로세스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능 혁신을 추구하게 됐고요. 그 기능 혁신을 지원해주는 정보 기술의 발전이 달랐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90년대 들어 ERP를 도입함으로써 얻은 성과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ERP 도입의 첫 번째 효과는 업무 합리화입니다. 스탠다드텔레콤이 보여주듯 수주에서 출하까지의 리드타임이 크게 단축됩니다. 공장에선 자재와 완제품할 것 없이 재고를 줄일 수 있고 부서 간 통합성이 강화되면서 관리 분야는 보다 생산적인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습니다. 회계 파트는 결산표 작성 기간을 절약하면서도 현금 흐름이나 매출 통계는 더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비용 절감입니다. 같은 숫자의 직원이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면서 1인당 매출과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프로세스 혁신으로 생겨난 잉여 인력은 인원 감축과 재배치가 가능해집니다. 전산 유지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입니다. 세계 ERP 시장은 독일의 셋과 미국의 오라클, 네덜란드의 반이라는 업체를 중심으로 90년대 후반 들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춘지 자료를 따르면은 ERP 시장이 매년 4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55억 불 규모라는 거고요. 그리고 컨설팅 시장은 보통 패키지 자체 시장보다도 2배 내지 4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 ERP 시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가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들에게 ERP는 초일류 기업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영혁신 도구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ERP 전에 선 리엔지니어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 프로세스가 혁신이 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혁신이 된 다음에 거기에 이제 ERP가 도입이 돼서 그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업 중에서 ERP 구축에 가장 열심히 있는 업체들은 전자업체입니다. 전자업체들은 남보다 먼저 세계적 대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하루빨리 초일류 기업의 업무 스타일을 적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독일 셉이 개발한 R3를 도입했습니다. 국내를 대상으로 한 1단계 구축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해외 복합단지를 연결하는 2단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삼성은 전자와 전관, 전기 등 관계사로 ERP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ERP가 완료될 경우 삼성전자 한 군데서만 연간 1조 2천억 원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셉을 선택한 이유는 초일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제품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등에 대한 삼성의 갈증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그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질과 스피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피드라는 관점에 있어서 기업의 통영, 통합, 교양 관리 시스템. 그래서 어떤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즉각 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회사는 아주 커다란 장점을 얻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미국 오라클이 개발한 ERP를 구미공장과 공사 회계 파트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분야를 대상으로 적용에 들어갑니다. 큰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져서 아마 그 부분적인 성과가 내년부터는 나타나리라 봐지고요. 그 부분이 되어지는 걸 봐서 어떻게 다른 걸 이렇게 확산시킬 거냐 하는 그 롤라우프에는 파일럿 성과를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LG전자는 우리 여건이 선진국과 발달 상태에서 ERP 구축의 성패가 컨설팅 능력에 좌우된다고 보고 오라클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ERP 제품 같은 경우는 ERP 제품을 구매하고 그 ERP 제품을 구현하는데 서비스 운영이죠. 구현 서비스를 대부분 타에서부터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이 전문 기술과 함께 구현 서비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의 모든 책임을 물고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이겠죠. 후발주자인 현대는 ERP에서도 삼성을 집요하게 추격 중입니다. 현대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구축한 셉의 ERP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이 구축 중인 ERP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외국 업체들 제품입니다. 이들은 막강한 성능만큼이나 도입 비용도 비싸 최소 10억 원대이고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경우는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한국하이네트와 한국기업전산업이 선보인 국산 ERP는 한국적 기업 환경이란 특성에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 등장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위반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그 외상 패키지들은 현재 그 국가의 그 모든 그 커스터마이징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과연 그걸 쓸 수 있는 여건은 우리나라 실정은 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ERP 분야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간주하고 있는 삼성 SDS도 셉과의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형 제품을 내놨습니다. ERP 사업은 저희들이 국내 시장이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해외 시장도 벌써 생각을 하고 있고 올 가을에 컨텍스폴에 출품도 합니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해외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국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까지 잠재 고객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ERP의 중요성이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 당국과 업계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ERP의 완전 국산화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ERP 도입할 때는 반드시 국산 ERP를 도입한다. 아래 한거리 국산에서 워드에서는 관공서에서는 표준화되어 있듯이 이런 두 가지 차원의 지원을 해준다면은 우리나라 ERP 업체들이 굉장히 조만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ERP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RP를 결국 하는 데는 굉장한 투자, 또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굉장히 리스크도 많습니다. 해서 과연 우리가 그 많은 투자와 또 혹시 잘못될 수 있는 데 대한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알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도 변수입니다. 스탠다드 텔레콤은 ERP를 추진할 당시 본사 현업 직원이 6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회사 최고 경영진은 60명 가운데 각 부서 실무를 장악하고 있던 대리급 핵심 인력 6명을 프로젝트 전담 요원으로 차출하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고통을 수반한다고 할 때 최고 경영진의 의지는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RP는 경영혁신 기법인 리엔지니어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RP나 리엔지니어링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경영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말단 직원까지 조직 전체가 뚜렷한 목표와 변화일지 자체 소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ERP는 값비싼 걱정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자기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ERP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산업현장 조명 시간이었습니다. 끝. 자, 불려봅시다. 그래서 아까 제 인터뷰에서도 ERP하고 리엔지니어링은 병행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ERP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리엔지니어링하고 병행해야 된다. 삼성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처음 세워진 회사이기 때문에 먼저 ERP 구축이 아니고 그 ERP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대로 업무를 따라가서 거꾸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미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경우는 기존 관행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리엔지니어링하고 맞물려 가지고 ERP를 도입할 때 4가지 방법이 있겠다 이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다름 아닌 as is를 to be로 바꾸는 것이다. as is라는 것은 현재 지금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 to be는 바람직한 관행이라고 바람직한 업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as is 현재 관행을 to be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R 가운데 R이 re-engineering이죠. 그죠? re-engineering. ERP와 관해서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1번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현재 관행 as is대로 ERP를 완전히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이건 뭡니까? 혁신의 효과는 제로죠. 그냥 현업 요구하는 대로 100% 카스터마이즈 시키는 거죠. 현업의 거부 반응은 제로죠. 그죠?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현업의 거부를 전혀 안 하니까. 2번은 뭐냐? 먼저 리엔지니어링을 완전히 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ERP를 뜯어고친다. 이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ERP 내에는 세계적인 최고 관행이 내재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깡통이 무시된다 이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로만 2B로 바꿔놓고 ERP를 바꿔버린다. 3번은 뭐냐? 3번은 리엔지니어링하고 ERP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좀 뜯어고치고 ERP 패키지를 참조해가지고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걸 참조해서 좀 뜯어고치고 또 벤치마킹하고 또 뜯어고치고 바람직하긴 한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4번은 뭐냐? ERP에 있는 대로 현업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현업의 거부 반응이 엄청나겠죠. 그죠? 삼성이 4번 방식을 택했는데 삼성전자가 그런데 쉬웠던 것은 신선회사이기 때문에. 그 4번의 단점은 첫째, 그 현업의 거부 반응이 많다 이런데 또 하나 단점 뭐냐면은
이 회사의 핵심 성공 요인이 희석될 수 있다. 희석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비자금 조성해가지고 로비하고 그게 핵심 성공 요인이에요. 중에 하나다. 근데 ERP 패키지도 다 뜯어 고쳐버리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해진다. 그 다음 페이지요. 보잉사 사례는 보잉 크게 이제 회사가 세 개 사업으로 되어 있다. Commercial Airplane, Defense and Space, Information and Support Services. 우리가 흔히 보잉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잉이라는 것은 커머셜 에어플레인이죠, 그죠? 뭐 보잉 747, 767에서 나오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디펜스 앤 스페이스, 인포메이션 앤 서비스 서포터가 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머셜 에어플레인 이 파트에 우리가 반을 도입한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BCAG가 Boeing Commercial Airplane Group, BCAG. 이 회사는 생산량이 한 달에 21대 정도 된다. 종업 수는 75,000명. 왜 ERP를 도입하게 되었느냐? 영업 환경이 변화하게 됐는데 글로벌 경쟁이 심하게 됐다. 첫째, 에어버스. 에어버스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만든 회사죠. 그죠? 에어버스. 우리나라도 여기도 에어버스 맞죠? 에어버스 100, 20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에어버스가 유사한 크기의 기종을 절반 가격에 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잉사가 비상에 걸린 거죠. 항공사 이용 감소로 비행기에 대한 구매가 격감하더라. 89년도만 하더라도 440대를 팔았어요. 하루에 한 200불 정도 팔았죠. 보잉사가.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204대, 200대 수준으로 떨어져요. 즉 하루에 한 대꼴로 떨어진다. 과거에 하루에 2대씩 팔았는데 이제 하루에 한 대꼴. 그리고 고객의 입맛이 까다로워졌어요. 고객이 변화했다. 과거에 비행기의 주 수요자는 파일럿이나 우주 비행사였는데 요즘 어떻게 됐냐? 회계사, 변호사, 돈 많은 사람들.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느냐? 아예 자기가 원하는 기본 설계도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달라. 아예 보여준다. 이렇게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가면 갈수록 더 다품종 소량 생산 맞습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봉착해 있는데 보잉사의 문제점 뭐냐? 사업 단위가 과도하게 제품 중심적, 부서 중심적이더라. 그 다음에 리거시 시스템. 리거시 시스템이라는 게 다름 아닌 기존에 개발한 시스템. ERP를 우리가 ERP 대신에 반대 시스템. 기존에 스스로 개발한 시스템이죠. 이것을 우리 리거시 시스템이라고 해요. 리거시 시스템. 각각 별도로 개발된 1000여 종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야, 엄청나군요. 수직, 조직, 수평 교류가 아니다. 17개의 밤이 비연결돼가지고 타 시스템에서 정보 입수 시에 단계에 따라서 수작업으로 재입력하는 게 불가피하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날개밤으로 들어가지고 엔진밤 부분의 특정 부분을 직접 조회할 수 없더라. 날개밤에 들어갔으면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엔진밤으로 들어가서 또 들어가야 한다. 도입 시에 과다한 비용. 변경하는데 장시간이 걸리라. 5년 계획 이사의 결정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ERP를 이 회사가 도입을 해줄까. 자, 국내 우리 ERP에서 여러분들 ERP 도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좀 눈여겨보시면 하죠. 뭐 SAP, 오라클, SSA, 반, 코어드, 아발론, EMS, 단 브래드스트릿.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입할 때 그 강한 분야를 잡으세요. SAP는 재무나 인사관리 이쪽에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라클도 재무나 인사, SSA 제조나 배송, 반 제조나 배송, 코드도 제조나 배송, 아발론 제조나 배송, 또는 브래드스트릿 이것은 재무나 인사관리. 국내 공급사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주요 사이트 거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SSA에 대해 관심 많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유한 킴벌리, 텔슨, 삼천리 이런 데도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ERP 패키지를 평가할 때 뭘 봐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가령 내가 SAP, SAP, 반, 뭐 SSA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할 평가 기준이 6가지가 있다. 그 6가지는 뭐냐? 첫째,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기술이죠. 기술이란 건 뭐냐? 현재 기술의 수용 정도, 즉 현재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기술이 오픈 환경이다. 오픈, 개방 체제죠. 개방 환경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 테크놀로지.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향후에 도래할 기술, 웹 기술, 인터넷을 통한 ERP의 제공. 이런 향후에 본교가 될 파퓰러할 기술, 비전. 그 다음에 서비스 서포트는 AS 이야기죠. 펑크셔널리티는 얼마만큼 기능이 많으냐, 기능.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파일. 비즈니스 프로파일이라는 게 다름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 템플릿. 이 패키지 내에 얼마만큼 우수 관행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즉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관행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템플릿. 그 다음에 레퍼런시스. 레퍼런시스는 기존의 성공 사례, 성공 사이트. 그래서 여러분 레퍼런시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런데 널브집. 여러분 혹시 널브라고 가보셨어요? 널브? 그 보쌈하고 보쌈 잘하는 집 들어가게. 널브집이라고 있어요. 널브집은 뭐냐면 그 똑같은 사장이 하는 데인데 널브집은 한정식집이에요. 그런데 1인당 2당 9,500원이에요. 근데 한정식인데 상다리가 부러지도 나와. 저렴한 가격에 식사도 하면서 소주 한잔 하려면 넓은 사는 좋은 데 없어요. 얘기는 없어요? 왜 체인인데? 없어요? 거기는 이제 값을 낮추기 위해서 주로 싼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삼겹살 들어가는데 삼겹살 어떻게 했느냐? 삼겹살 숯불로 먹었어요. 숯불로. 숯불로 먹은 삼겹살 드셔보셨어요? 정말? 아 여기서 숯불로 뭐 먹습니까? 삼겹살요? 정말요? 삼겹살 숯불로 먹는다고 처음 먹어보네요. 근데
제 평생에 삼겹살 그렇게 맛있는 삼겹살 못 먹었어요. 삼겹살 왜 이렇게 맛있나 했는데 숯불고. 그걸 딱 메인 디쉬로 담겨놔. 뭐 나머지는 별로 뭐 나물 이런 거 정도인데 아무튼 제일 감싸면서 좋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1층부터서 저명인사들이 사인한 거 다 있어요. 뭐 노태우도 와 있고 뭐 사회인사 다 있어요. 왜 그런 걸 붙여놓겠느냐. 레퍼런스 있어. 맞습니까? 레퍼런스. 이런 사람이 왔다. 우리가 보통 응징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이후로 레퍼런스 있으라는 건 성공 사이트가 어느 정도 됐느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요즘 뭐 쉴이라는 영화가 대유행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영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160만 명이 넘었다. 야, 그 영화 보통 영화 아니겠다. 그러니까 많이 오고 많이. 레퍼런스 성공 사이트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예를 보시고 ERP 도입하실 때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6개에 대해서 그 점점점점 있는 것은 뭐냐? 점점점점 있는 것은 산업평균. 그러니까 산업평균적으로 레퍼런스는 5점이다. 비즈니스 프로파일 템플릿을 어느 정도 갖고 있나 이게 4점이다. 근데 내가 지금 평가하는 SAP는 예컨대 레퍼런스가 7점, 비즈니스 프로파일 7점, 펑크셔널리티 5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딱 그림 그려보면은 상대적인 강점, 약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SAP, 오라클, 반 이 세 개를 고려하신다면은 이 세 개에 대해서 이렇게 짙은 선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건가? 이 6개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일 점수를 많이 얻는 게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국내 업체에 ERP 사업도 들어와 있군요. 국내에서 이제 ERP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SI 업체들 주로 한국 기업전산으로 빠져있네. 그래서 여기는 외국사라고 주로 제휴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컨설팅사의 선정 기준. 컨설팅사는 방금 앞에 나와 있듯이 뭐 앤더슨이니 아서 앤더슨 컨설팅이 국내에서 ERP 컨설팅이 제일 많이 해요. 앤더슨 컨설팅. 그리고 기타 SI 업체도 우리나라 뭐 SDS니 LGDS 현대정보기술 이런 데도 방금 전페이지에 있는 거 그런 데도 ERP 컨설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 패키지도 선정을 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육각형 그리는 거 그거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컨설팅 회사도 또 선정을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컨설팅 회사를 먼저 선정해가지고 이 회사한테 우리 회사에 맞는 패키지는 뭐냐? 이렇게 의뢰를 할 수가 있고 패키지를 먼저 선택해가지고 그 패키지 하는 회사한테 컨설팅 회사 당신네 회사하고 잘 파트너십이 맞는 컨설팅 회사 하나 소개해다오. 이런 식도 할 수 있고. 그죠? 양쪽 다 가능하다. 이 컨설팅사를 선정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자사업종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리엔지니어링 관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 기준도 있어야 되고 또 정보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Local Readiness and Support 이거 뭐냐면은 외국 앤더슨 컨설팅사라면 로컬에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이야기죠. 그 지역에 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지사에 한국 컨설턴트가 있으면 좋다 이 말이죠. 컨설팅사와의 팀워크 관계 우리 회사하고 팀워크가 잘 되느냐 관련된 자원을 얼마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특히 국내에 지사가 없는 경우는 외국에서 불러오면은 뭐 체류비 뭐 왕복
항공료 엄청나죠. 그다음 자국지사의 경험 노하우. 간에 앤더슨 컨설팅 같으면은 말이 외국 회사지 거기에 국내 컨설턴트도 많고 한국 내 컨설팅 경험도 많다. 그래서 이 자국지사의 경험 노하우가 중요한 게 이 미국에서 컨설턴트를 딱 초빙하면은 이 친구 첫 마디 붙어서 왜 못하냐, 왜 못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관행,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끝발 좋아하는 거 이걸 이해를 못해. 아 빨리 투명하게 말이야 ERP 깔면 되지 뭐 때문에 하느냐. 분석하고 나서도. 근데 우리는 분석하고 나면은 히어더 공부를 분석하고 나면 아하 처가면 잠철이지 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미국 컨설턴트도 왜 뭐하냐고 왜 못하냐. 자기는 나름을 뻔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문화의 차이에 의한 그 인식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죠. ERP하고 지금 전문가 시스템이나 MIS하고 관련입니다. 아, 좋습니다. MIS 하면은 경영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쉽게 제공해 줄 줬느냐. 그러니까 판매 예측이랄지 수요 예측이랄지 이런 걸 어떻게 쉽게 해주느냐. 이런 이제 개념 많이 가지고 있죠. MIS 같으면은. 근데 ERP는 아까 제가 두리뭉실하게 전체를 통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MIS의 수단으로서 ERP가 활용될 수 있겠죠. 그죠? MIS의 수단으로서. EIS는 최고 경영자를 위해서 개발된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EIS나 MIS는 상당히 개념적인 이야기예요. ERP는 구체적인 제품이고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희 전산 ERP를 하면은 아까 김영생이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각 기능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정보가 다른 부서에 유출이 안 돼야 돼. 이런 것이 연결을 시키면은 사부서에 좀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좀 접근하기 쉬워지고 그 위에 또 전산적으로 이 어떤 품이 있는 것이 외부에 유출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 자료가 기능이 있습니까? 아, 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MIS하고 ERP하고 차이가 뭐냐 그 이야기하고 상당히 이제 그 해당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MIS 즉 개인정보 우리 회사에 지금 구체로 축적된 노하우 예컨대 기밀 문서 또는 경쟁사 정보 또 회사 내부에서 아주 그 외부에 유출되는 고르한 정보 같은 거 재고량이랄지 특수 부품에 대한 재고량 이런 것 같은 경우 아주 외부에 유출되는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는 MIS 차원에서는 임원들급한테는 제공하고 그 이하한테 제공 안 한다. 패스워드를 보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겠고 아이디 보고 인식을 하겠죠. 그게 이제 개인 정보 차원에서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ERP 차원에서도 그 통제를 할 수가 있죠. 다만 업무가 돌아가게 하는데 상호 차단만 안 시킨다는 거지. 가령 지금 우리 회사의 재고량, 예컨대 특수부품의 재고량, 이건 정말 내부에서도 아주 임원들급 아니면 알아서 골라가다. 이런 가령 특수부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MIS 차원에서는 임원들한테만 제공을 하고 아이디가 임원 아이디면 제공해주고 그 다음 아래 아이디면은 그걸 알 수 없다 이거죠. ERP 차원에서는 그 재고량을 알아야만이 다시 재주문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주문하는 구매부서하고는 연결이 돼가지고 구매부서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구매부서에도 어느 정도 뭐 직급 한정한다 지금 회사 내부 사정이고 다만 이게 다른 부서에서
그 부품에 대한 재고량이 몇 개다. 이것은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놔야죠. 그것은 아이디로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4통 8달한다는 거하고 다른 부서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모르게 한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죠? 모르게 하면서도 4통 8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질문이요. 네. 네. 공적인 목적은 공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고객에게 그 시장이 계속 이제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IT 기술도 참 발전하고 그럼 현재 막 수백억 내지는 뭐 수천억 뛰어가지고 ERP를 구축해놨는데 이게 또 뭐 몇 년 지나면은 한 5년 7년 지나면은 이게 완전히 낡은 게 프로세스 막 변하고 그러니까 또 IT 기술이 성장이 되고 낡은 게 되지 않고 템플릿은 이 ERP 밴더들이 수시로 업데이트 시켜요. 템플릿.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향후에 ERP 업체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가름이 되느냐. 우리가 판단하기로 템플릿, 아까 비즈니스 프로파일이라고 했던 템플릿 있죠. 얼마나 우수하고 좋은 템플릿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다양하고 우수한 템플릿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ERP의 우수성이 판가름날 것이다. 현재까지는 얼마만큼 기능이 우수하냐 그거 가지고 우위를 따지거든요. 근데 향후의 기능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대부분 비슷해질 것이다 이거죠. 제품마다. 그렇다면 뭐가 판가름되겠느냐. 얼마나 우수한 템플릿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우수한 템플릿들하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진보해지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템플릿 항상 업데이트 시켜줘요. 업종별로 규모별로. SAP 같은 경우는 템플릿 한 200개 정도 된다. 템플릿 얼마나 많냐 이게 이제 그 기업의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돼서 많죠. 또 질문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네. ERP는 말장난을 끝이지 않는가 하는 것은 불교사입니다. 뭐 말다르고 말장난. 그러니까 뭐 리엔지니어링이나 뭐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유행은 하지만 실제로 더 나은 시스템이 더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실 좀 우려되네요. 전사적 통합 관리하는 것은 예전에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로운 것처럼 떠드는 것은 별거 아니다.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ERP가 말장난으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과거에 전사적 통합관리 시스템이 없었죠. 과거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죠. 종합적으로 관리하십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여러 시스템으로 과거에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부문별로 시스템이 다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아까 저기 보잉사처럼. 그런데 이제 인터페이스가 어려우다 보니까는 코볼로 억지로 짜가지고 인터페이스 시키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또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ERP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죠. 뭐 인터페이스가 문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부분은 하나의 독립 모듈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 관계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고 과연 말장난으로 끝날 것이냐?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21세기에는 분명한 것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컴퓨터 ERP가 가장 비싸요. 그래서 대기업밖에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아까 우리나라 역사 70년대 태동기라고 표현하는 역사를 보면은 70년대에는 금융기관하고 대기업만 컴퓨터를 좀 도입한 정도였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 컴퓨터의 기능도 별 볼일 없었지만은 워낙 비쌌다 이거죠. 지금 ERP가 좀 그렇다고 봐요. 기능도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흡족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또 엄청 비싸요. 근데 5년 정도 지나면 값이 뚝 떨어질 거예요. 뭐 기능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렇다면은
ERP 도입이 더 박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어느 부서의 시스템 하나 구축한 정도 값으로 5년 후면은 ERP를 안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 봐보세요. 그렇다면은 완전 ERP가 전산 시장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앞으로 SI라는 단어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SI라는 단어가. 지금 SI라는 단어가 ERP 나오기 전에 아주 파퓰러한 개념이었죠. 하도 하드웨어 종류도 많고 소프트웨어 종류도 많다 보니까 이거 다 네가 어떻게 구색 맞춰가지고 개발해봐라. 그게 이제 SI 개념인데 ERP가 시장 섞고 나면 SI라는 개념이 없어요. ERP 패키지라는 게 지금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결합해갖고 하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주로 소프트웨어 얘기죠. 지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렇죠. 하드웨어도 값을 하드웨어 딴 거예요. 그렇죠. 하드웨어 값 따로. 만약에 ERP는 소프트웨어 개념이죠. 286이나 거기서도 가능합니다. 286 컴퓨터, PC요? 네, 거기서는 PC에서는 이제 서버 개념으로,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적어도 ERP 용량 보니까, 워크스테이션급 이상은 돼야 돼요. 워크스테이션 이상급.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념으로는 가능. 그것보다 나중에 다 되는 당연하죠. 가능. 그게 구축돼야 있다고 돼요.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템플릿이라는 패키지가 예를 들면 200개 있다, 어떤 회사는 100개 있다, 네. 이게 쭉 품별로 그게 업종별로. 업종별로 네. 업종에 따라서 전체 풀 패키지가 뭐 200개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자동차 업종에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 있겠죠. 네. 토크라는 이런 문제는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 예를 들어서 개발해놓은 그에 대한 토크를 하고 그 개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요. 사실상 그건 약간 윤리적인 문제는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고용을 많이 해달라고. 당연하죠. ERP 벤더들이 어떻게 해서 템플릿을 개발했겠느냐. 뻔하죠. 이제 하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는 이 회사 대단하거든요. 관행이. 그럼 그거 뺏겨가지고 이제 그 템플릿 만들고 그러는 건데, 카피라이터 문제가 사실 관련이 되죠. 그런데 그 카피라이터라는 게 침해했다 이걸 증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부분 이게 카피라이기 때문에 그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벤더가 역사 오래될수록 또 성공한 사이트가 많을수록 템플릿 종류가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SAP가 제일 역사 오래되기 때문에 SAP가 템플릿이 제일 다양해요. 그 다음에 반, 그 다음에 뭐, 딴 데로.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ERP를 지금 강의 해드리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께 최고 경영자 분들이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ERP가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성장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그냥 뭐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 5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이면은 SI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완전 ERP 시대가 될 것이다. 즉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기성복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때 기성복 처음 나올 때 여러분들 인식이 어땠어요? 기성복하고 싸우래요. 그냥 무조건 맞춘다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까? 근데 90년대 넘어오면서 기성복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맞습니까? ERP 업체도 템플릿가 다양해지고 또 기성복도 쓸만하더라 이거죠. 입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괜히 그냥 그 맞춤복 하려면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맞춤복이 아니라 동네 맞춤복집이지 말이야. 비싼 데 가면 너무 잘 맞추려면 너무 비싸요. 동네 웬만한 데 하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그럴 바에 차라리 뭐 삼성 뭐 갤럭시니 뭐 이런 데 빌트공항이 얼마나 잘 만듭니까? 그 기성복이라고 그죠? 자 기성복 사겠다 이거.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맞춤복 시대에서 기성복 시대로 제가 보기에 분명히 SI 시대에서 ERP 시대로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값도 엄청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염두에 딱 뒀다가 ERP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때가 되면은 전산실장한테 이걸 고려해봐라.
누다 귀한 전산 시장에 나와가지고 사장님 ERP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ERP가 뭐냐? Early Retirement Planning. 그거 나와 조기 퇴직하란 말이에요. ERP 거의 더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와 그만 들어가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드디어 기성복 시대가 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마치 오늘 지금 모임하는 거 말인가 회장 사거리 보면 카오스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가들 올라가는 옆에. 그러니까 대우 자동차